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22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에너지 전쟁이 부르는 인류 멸망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전쟁이 화두가 되고 있죠. 쉽게 말해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연료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를 위협하면서 불거지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국가가 천연가스를 이용하던 국가에게 더 이상 공급을 예전만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첫째로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둘째로는 그만큼 다른 에너지원을 급하게 찾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래라면 그 에너지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가까운 미래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용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이 있었고, 이런 자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 중이었는데 일단 당장 살아남는 게 급급해졌으니까 당장은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을 계속해서 과거만큼 사용할 경우 기후위기를 더 빠르게 부르게 되고, 사실상 이제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닥쳐온 현재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에너지 부족 문제가 생길까봐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럽은 현재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 영국, 프랑스, 독일이 40도로 웃도는 폭염에 노출된 상태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45.7도, 47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21개의 나라가 비상경보를 내렸죠. 혹시 더위에 익숙한 국가 아니냐고요? 영국의 경우 여름이 선선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번 40도는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고요. 유럽 대부분은 애초에 폭염이 역사적으로 상정되지 않아서 건축 설계조차도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열 배출을 그만큼 상정하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에어컨에서도 티가 나는데요. 영국의 경우 에어컨 설치 가정이 전체 5%가 안 되고, 한국에서는 그나마 종종 볼 수 있게 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박물관을 무상 개방하기로 하기도 했죠. 더위 피하라고요. 즉 정말로 유럽에서 무방비로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 쉽게 피할 길이 없어 열사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주고 위협하자 에너지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유럽이 택하고 있는 길이 바로 석탄 발전소인데요. 지난 6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쉬게 두고 있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죠. 당장 에너지가 있어야 국가가 굴러가니까요. 당연히 이런 선택은 유럽만의 일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가져오게 된 이유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총 50개 중에서 28개 주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약 1억 명이 넘는 미국 초인구의 4분의 1이 40도 폭염 아래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냉방을 하려다 보니 에너지 수요는 폭주하게 되고, 미국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에너지 수요가 높으니까요. 이에 따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조치에 나선 것인데요. 이건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조치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행정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라고 하며,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3조 원을 행정조치로서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은 여기도 현재 전세계 상황상 순탄치 않아서 이 정도인 건데요. 왜? 물가 폭등을 바탕으로 하는 연료 가격 상승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연료 가격 상승을 불러서 문제가 될까봐 본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도 있다고 봤었는데, 한 단계 낮춰서 행정조치부터 부랴부랴 시작하게 된 것이란 평가가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미국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말도 됩니다. 자, 이렇듯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피해, 그리고 산불 가능성 증대로 인한 피해까지도 사실 갖게 된 국가들도 국제정세로 인한 별도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닥쳐온 위기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상황만 살펴보고 끝내면 아쉬우니 대체 왜 이런 폭염이 진행되는지, 현재 지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의외로 잠깐 덥더니 괜찮은데 싶기도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위기의 전주곡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니, 아니 뭐 사실상 위기에 놓인 거죠. 현재 이 직면한 폭염이 어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지, 한국의 상태는 왜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는지 아주 쉽게 알아볼게요. 자, 기후위기 이전에 뭐가 문제라고 명명했었죠? 온난화라고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극지방에서 얼음이 녹는 상태죠. 즉 극지방이 예전보다 더워지는 거예요. 물론 반팔 입고 가면 춥겠지만 과거보다 평균 기온이 올랐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지구 단위로 봤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곳과 극지방이 끝에 있는 곳의 기온 차이가 과거보다 줄어듭니다. 덜 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구는 이런 온도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갖고 있던 바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트기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트기류가 아주 강하던 시절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각국의 날씨 변화를 만들던 시절인데 이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지? 간단합니다. 원래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던 공기가 떠밀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만 센 장벽을 만나도 한 장소에 오래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묵직한 고기압, 즉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기를 만나도 이런 바람을 타고 밀어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날씨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젠 흐름이 약해지니까 한 장소에 오래 갇혀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지나가줘야 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나가질 않고 더 북쪽에 있는 고기압에 가로막히기만 해서 쌓이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열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현 상태도 정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장마전선도 올라오고 태풍도 올랐었어야 했는데 그게 더 올라오지 못하고 일본 중부랑 남쪽 지역 언저리에서 전부 막혔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에 자리하고 있는 찬 공기가 본래는 더 북쪽으로 전진했었어야 했던 건데 그보다 북쪽의 고기압 장벽에 막혀서 뚫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저기압과 우리 남쪽에 있는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형성되는 장마전선이 과거보다 한국 남쪽에 형성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다만 한국에는 과거보다 찬 공기가 자리하게 되다 보니 날씨는 생각보다 좀 덜 덥네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벽 역할을 하는 고기압에 막히는 현상을 문자 그대로 블로킹, 즉 더 이상 뚫지 못해서 과거에는 더 북쪽으로 가야 하는 기류가 못 가고 줄줄이 막히면서 예전과 다른 기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극지방과 중간 기온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또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막힌 자리에 다른 공기가 쌓인다면 한국도 극단적인 높은 기온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위협, 그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기후위기 대응이란 게 완전 미래를 위한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닥쳐버린 문제라는 것이고 말이죠. 더욱 빠르게 적어지고 있는 극지방과의 기온 차이와 그로 인한 극단적인 기온 출현 현상을 대표로 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